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은 마음, 바로 부모의 마음은 매한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부모의 질병이 자녀의 건강 위험도를 높인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아직 젊은 내 자녀는 물론이고 혹시 가족 중에 질병을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바로 내 건강 역시 위험도를 잘 측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요, 유전병에 대비하는 수술비 플랜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고령의 나이에도 수술을 받는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내게 꼭 필요한 수술비가 어떤 건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수술비 플랜을 가져갈 수 있을지 오늘 전문가의 강의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보험 플랜 119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 드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실 수 있겠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보험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전문가와 1:1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김종혜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수술비 특약이 있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와 그렇지 않은 수술비가 나뉘어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수술이든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 특약, 수술비 플랜에 대해서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린다라는 것은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겠죠. 하지만 질병의 씨앗은 좋은 열매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안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를 잇는 질병의 씨앗 수술비도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준비해봤는데요. 그 전에 제가 꼭 필요한 수술비라는 내용으로 7행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코멘트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꼭 살아가면서 필수품처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요즘 시대에는 한 100세 이상 살기 때문에 수술비 담보들을 모아 술술 뽑아 쓸 수 있는 비상금을 준비하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모든 그 요약은 이 7행시 안에 다 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를 잇는 질병의 씨앗,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시면 이 밭으로 보시면 토양 밑에죠. 토양 밑에 얘가 뭘까요? 혈압기를 가지고 있어요. 고혈압, 당뇨, 신부전증 이런 씨앗들이 내게 어딘가에서 이게 씨앗이 자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 부모 때부터 선천적으로 부모로부터 이런 유전자라는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만약에 이 질병을 띄우는 이런 씨앗이 발생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떨까요? 너무 서글프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부모 중에 한 명이 고혈압이나 당뇨인 경우와 2명, 3명인 경우 어떤 질병들이 걸렸을 때 그 가족들이 발생하는 그 증가율이 어떤지 한번 함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엄마나 아버지가 한 명이 혈압이나 당뇨일 경우에 그 자녀는 고혈압 위험이 30%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당뇨는 10에서 30%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모가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지 좀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되시겠죠. 그러면 부모 중에 둘 다 고혈압, 당뇨를 다 갖고 계신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고혈압 위험률이 50%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당뇨는 40% 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모님이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자제분들은 미리부터 어떤 건강관리나 식이요법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쓰시면 더 도움이 되시겠죠. 그다음에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대장암은 2배에서 3배 정도가 가족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암은 3배, 폐암도 2배에서 3배. 그러니까 평균 2~3배 정도가 나의 부모님이 어떤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면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실비라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잖아. 근데 내가 이 수술비를 또 준비해야 돼? 라는 의문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비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를 2가지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 뭐예요? 실손 의료비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료실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나이가 내가 정작 보상을 받아야 될 70, 80이 됐을 때 의료실비가 올라서 30만 원, 40만 원 된다라고 하면 아마 유지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비갱신 보험료로 저렴하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나이가 많은 70대, 80세가 돼서도 계속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통원치료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병원 가시면 간단한 수술 같은 경우 입원하지 않고 하루에 통원으로 수술을 다 끝내고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료실비에서 통원은 보통 20에서 30만 원, 25만 원 정도에서 그치기 때문에 수술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수술비를 준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초고령자들의 수술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고령자라고 하면 나이가 과연 몇 살일까요? 85세 이상입니다.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이죠. 저희들이 보통 60세, 70세만 살았어도 오래 살았어 라고 했고 80세만 되면 수술을 할 수 없어 라고 했지만 지금은 85세 되신 분들이 수술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했을 때 보통 22,452명 정도로 수술 환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뭔가 하고 보니까 1위가 백내장, 2위가 척추, 3위가 심장 스텐스 삽입, 4번째가 무릎 인공관절 치환 수술, 5번째가 담낭 절제 수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물며 이 3위인 심장 스텐스 삽입 수술 같은 경우는 한 번 하신 분이 한 번만 하고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무려 8회, 8회 이상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텐스 삽입 수술은 1개, 2개, 3개를 한꺼번에 뇌나 심장에다 같이 삽입을 할 수 있는 수술들이기 때문에 몇 개의 스텐스를 삽입했느냐에 따라서 수술비가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수술비는 과연 수술을 언제까지 가능할까? 나이가 우리가 80, 90, 100세, 15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 정말 그 100세가 넘어간 나이에도 수술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되시죠? 초고령자 수술이 2만 명이 넘어서 지금 5년 동안 2배 이상의 급증을 하고 있어요. 106세 할머니가 대장암 수술을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85세 이상 진료비도 1조가 훌쩍 넘어가게 지금 하고 있고요. 102세 할머니도 복강경 수술로 대장암을 수술하신 사례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수술하시는 분들이 더 훨씬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못했지만 지금은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수술비를 내가 준비할 때는 어떤 수술비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수술비에서 보장하는 범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처음에 7대 질병 수술, 14대 질병 수술이 주력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술비 담보들을 플랜을 설계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16대, 18대, 21대, 30대, 이제 무려 34대 수술비까지 점점 수술비 항목들이 이제 증가하면서 이제 보험의 어떤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도 보셨듯이 80세 이상 다빈도 수술의 1위가 백내장, 3위가 스텐스, 4위가 무릎, 5위가 담낭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수술비에 다 들어가 있을까요? 스텐스 삽입 수술, 심장 고혈압에 대한 것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절염 수술 들어가 있으시고요. 백내장, 어디서 백내장 수술비, 그리고 이제 이런 담석증,
이제 이런 생식기질환, 골다공증, 이런 이제 양성 신생물, 암의 약초, 종양에 대한 것들. 저희 어머님도 이제 뇌에 종양이 있어서 얼마 전에 이제 간단하게 수술을 했는데 이런 수술비들이 다 지금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수술비 항목에 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장 많은 게 우리가 고혈압하고 심장에 관련된 거, 뇌혈관하고 심혈관 질환을 가장 우리가 이제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라고 하죠. 이대 질환이. 그래서 진단비, 수술비, 21대 질병, 질병 수술, 특정 질병 수술을 다 넣으니까 990만 원인데 1년 이내 오늘 가입하고 내일 이 수술을 하셔도 990만 원이 반복적으로 계속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준비하는데 보험료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최고의 수술비 강화 플랜에서 여기서 보면 수술비가 골절부터 화상, 그다음에 상해, 암, 이대질환, 특정 질병, 뇌혈관, 간, 인공관절, 백내장, 이식수술, 각막, 재생불량성 빈혈. 이 담보가 무려 한 30여 가지의 담보가 지금 제가 이 안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럼 이 많은 담보들을 다 준비하는데 오르지 않는 비갱신 보험료로 보험료를 납입할 때 과연 보험료가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비싸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이대 질환에 수술했을 때 반복적으로 990만 원씩 계속 드린대요. 성인들은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로 가입이 요즘에 많이 어렵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술비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럼 보험료는 얼마가 될까요? 20대 여자분 26,000원, 남자는 4만 원이고요. 50대 여자가 29,000원, 50대 남자가 47,000원이에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남자분이 여자분보다는 보험료가 좀 더 비싸지만 연령대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관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이 크기 때문에 50대도 3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걸로 30년 동안 내가 보험료를 납입을 해 놓으시면 100세까지 살아가시면서 오르지 않는 보험료를 어떻게 한다고요? 받고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런 플랜들을 나한테 맞는 것들 잘 선택하셔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다가오는 노년이 더 행복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대를 잇는 질병의 씨앗이지만 내가 이런 것들 수술비를 준비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김종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가족력, 유전이 되는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수술비 플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강의와 관련한 궁금증 있으실 분들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한 후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험 고민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고요. 시청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저희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궁금증이 있으셔서 연락 주셨어요? 아니, 요즘 신문기사를 보니까 네. 100세 만기형이 뭐 점점 더 사라지고 갱신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네. 그런 말이 맞는 건지 예. 또 지금 현재 옛날에 가입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가입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실손보험의 사실 필요성 못 느꼈는데 그게 꼭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TV부터 전화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손보험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예, 시청자님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저 48이요. 48 되셨고요. 네.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하나 봤는데 보험은 네. 한 건이 있으신 거예요? 네네. 예, 2013년도에 가입하신 거. 화재보험에다가 하나 해놨어요. 아, 그러세요?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그 보험 좀 확인해 볼게요. 삼성생명의 화재보험이라고 네. 하셨어요? 예, 삼성화재예요. 예. 삼성생명의 통합보험 슈퍼플러스 보험이 있다라고 저희에게 증권을 보내주셨거든요. 아, 삼성화재보험이에요? 삼성화재보험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실손보험이 없으시니까 건강한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걱정되는 질병이 있으시거나 지금 약 드시고 있는 거 있으세요? 아,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네. 주위에 이제 뭐 친구들이 뭐 쓰러지거나 예. 또 암 수술한 친구도 있고 갑상선암 걸린 친구들 보고 막 이러니까 네. 걱정돼서 걱정이 많이 되세요. 네, 그간 네. 보험 리모델링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 그런 건 없어요. 처음 전화해보는 거예요. 그러세요. 저희가 네. 얼마 전에도 강의를 통해서 100세 시대 또 비갱신형 상품들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라는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강의 내용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세요. 네네. 예, 저희가 100세 만기 비갱신형 상품이 진짜 사라지는 추세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보완 전략을 짜야 되는 건지도 함께 봐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40대, 그러니까 48세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라지는 100세 만기 보험, 기존 보험을 유지해야 되는 건지, 실손보험은 꼭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또 부족한 보장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안수연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그 문의사항을 봤는데, 저도 그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80세 만기, 100세 만기를 준비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분들에 대한 이제 그 보험사에서는 그 그러니까 보험료가 지급될 걸 생각해서 걱정이 많잖아요. 가입하신 네. 분들은 많은데 언젠가는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꾸 네. 이제 그 비갱신보다는 그 갱신으로 그러니까 많이 그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위험률 같은 게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 갱신보다는 비갱신보다는 갱신으로 이제 많이 그런 보험이 나오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시청자님께서 준비하신 이 보험은 대부분의 그 담보가 다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 예, 혹시 알고 계셨나요? 뭐 가입을 그냥 친구한테 해준 거니까 뭐 정확하게 친구분한테.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러세요. 이 계약은 25년 납에 이제 100세 만기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네. 안에 담보를 잘 이렇게 보면은 다 네. 3년마다 이제 보험료가 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3년 후면 물가가 얼마나 오를까 저희가 사실 생각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네. 지금 시청자님 그 나이가 그 40대인데 80세나 100세 때 한 물가가 얼마나 오를까요, 시청자님?
글쎄요, 요즘 그쵸. 보면은 너무 많이 오를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그게 뭐 보험에 많이 영향이 미치나요? 불과 한 20, 30년 전에는 라면 짜장면 값이 500원이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한 4,000원이잖아요. 예, 그것만 보더라도 이런 물가가 많이 오르는데 하물며 보험료 같은 경우는요. 그 나이가 계속 상승하고 또 그 회사만의 그 손해율을 같이 해서 보험료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매년 이제 갱신할 때마다 많은 보험료가 오를 거예요. 그러시면 시청자님이 준비하신 이 보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한 두 가지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매년 오르는 이제 그 실손보험을 유지를 못할 걸 생각해서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같은 큰 질병에 대해서 진단금을 크게 준비하시고요. 아까 그 김종희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진단금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제 받고 없어지는 그 담보지만 수술비 같은 경우는 만약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진단금하고 수술비로 같이 하면, 제가 준비해봤을 때 한 7만 원대로 준비하시면 진단금하고 수술비를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래도, 두 번째 질문이 실손보험이 없는데 꼭 준비하셔야 되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성을 못 느껴서. 예. 여태까지 건강하신 건 정말 큰 축복인데요. 네.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 적은 보험료로 그 앞으로 닥쳐올 위험에 대해서 크게 보장을 하는 게 실손보험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실손보험을 준비하시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먼저 말씀드린 거는 큰 진단금과 수술비를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손보험하고 그 앞으로 닥쳐올 위험이 뭐 진단금과 수술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질병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진단금하고 수술비 그리고 남의 타인에 대한 그 배상 책임까지 조금씩 각각 준비하는 거를 구성해 봤을 때 시청자님 연령층으로는 한 8만 원대예요. 네. 예,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떤 쪽으로 준비하는 게 더 시청자님께서 마음이 편하신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진단금하고 수술비 아니면 실손까지 보장하는 거 둘 중에 한번 고민해 보셔서 선택하시면 지금 보장보다는 한 3배, 10배가 되는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자세한 사항은 방송 끝나고 전화 주시면은요. 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저희가 전화 드리고요. 전문가님들이 여러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스케줄 봐가지고요. 저희가 전화 상담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님. 궁금하신 게 더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와 연결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924님께서 문의하셨는데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가족 중에 한 분이 최근에 협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곧 수술을 해야 하시는데요. 협심증 수술은 몇 대 수술에 포함이 되고 만약 수술비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얼마 정도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소연 전문가께 드려볼까요? 아, 네. 예. 안녕하세요. 기존의 보험 증권을 저희가 받아봐야 알겠지만 방금 김종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협심증이면 2대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대 질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진단비 수술특약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특정 질병의 수술비가 들어져 있고 21대 질환 수술비가 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990만 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990만 원을 반복적으로 고객님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증권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족 중에 한 분이 질병이 생기셔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진단해드렸고요. 이소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 하나 볼 텐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4350님께서 주신 내용이에요. 함께 보시죠.
강의를 보니까 수술비 종류가 정말 많던데요. 그 수술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하셨고요. 안수연 전문가님. 네. 예. 이 수술비는 크게 상해하고 질병 수술비로 나뉘고 있는데요. 그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는 보장의 범위가 좀 약간씩 다릅니다.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눈, 팔, 다리 두 개씩 있는 부분을 각각의 부위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같은 날 양쪽 발을 수술했으면 각각 지급이 되는데요. 예, 손해보험 쪽에서는 이 양쪽이 각각 있다 하더라도 동일 부위로 보기 때문에 한쪽 부위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만약 1년 안에 수술을 또 재수술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2번씩 이제 반복적으로 수술비를 이제 보장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만약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이쪽 눈에 또 백내장 수술을 한다고 하면 1년이 지난 다음에야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장점은 있는데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보장의 범위가 큰 반면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 질병에 따라서 수술비가 각각 세분화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심장이나 뇌 쪽 관련돼서 수술비를 더 크게 준비하시고 싶다면 여러 보험사를 준비하시면은요 거의 진단금하고 맞먹는 1,000만 원대의 수술비를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요 본인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인 상담은 직접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주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문자 상담 도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하시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실시간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저희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점을 봐드릴까요? 제가 아들한테 보험을 들어줬는데요. 네. 보험을 이제 아들한테 좀 넘겨주려고 하는데 좀 잘 들어져 있는지 확인 좀 하려고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아드님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신데요? 22살이요. 22이요. 네. 아드님이 그럼 지금 학생인가요? 일을 하시나요?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보험을 넘겨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보험 증권을 미리 봤습니다.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네. 2011년도에 우체국에서 하나로 OK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이거 맞으세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1년 전이죠. 2016년에 교보생명에서 CI보험이랑 또 한화손해보험에서 차돌이 CEO 운전자보험, 이렇게, ECO 운전자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아드님께서 운전을 하시나 봐요. 네, 운전을 해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렇게 가입을 해주신 거죠? 네네. 예. 한 달 보험료는 22만 원 정도인데 아드님께서 내시기에는 부담스럽지는 않을까요? 괜찮겠죠? 그 정도는 본인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네. 예, 잘 됐습니다. 그러면 보장 내용만 꽉 차 있는지를 봐드리면 되겠네요. 네네. 예, 혹시 걱정되는 질병 있으세요? 그런 건 없는데 요즘 하도 암들도 많고 예. 뇌 쪽에 질병도 많이 걸린다고 해서 네. 그런 걸 좀 확인 좀 해보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먼저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올해 22 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아들 보험 문의를 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장 분석 필요하실 것 같고 부족한 보장은 없는지 또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이소연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받아본 증권을 보니까 어머님이 그래도 자녀분을 위해 보험을 참 잘 가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잘 들어져 있나요? 네,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점검을 해봤는데요. 고보 CI보험에 14만 2천 원 정도 가입이 되어 계시고 하나손해보험에 운전자 보험이 3만 원 가입이 되어 계시고 그리고 우체국에 실비보험이 들어있는 우체국 보험이 들어 계시는 게 4만 9천 원에 가입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총 보험료가 22만 1천 원 정도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어머님은 이 교보 CI 상품을 가입을 하실 때 지인분한테 가입을 하실 거죠? 네, 지인한테 했죠. 네, 그러셨구나. 다름이 아니라 요즘에 방송이나 주위 여러분들이 CI 보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머님 혹시 CI 보험엔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냥 뭐 암 걸리면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모든 보험은 진단을 받으면 보장을 받게 되어 있는 보험이 맞고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어머님이나 저나 아니면 저희 자녀분이나 이렇게 모든 부분들이 아파서 병원을 가시게 되면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진료를 받고 나면 진단을 받게 돼요. 그러면 암이나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나 이런 진단을 받게 됐을 때 이 CI 보험은 앞에 단어가 하나 붙어요.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는데 어머님 혹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암 이렇게 됐을 때 중대한이라는 진단을 받으셔야만 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보험이 나에게 맞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안 맞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그럼 제가 가입한 건 이거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건가요? 아, 받을 수가 없는 거는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네네. 내용으로는 그래서 그 진단비로 2대 질환에 진단비가 들어져 있어요. 각 3천만 원씩 뇌출혈, 심근경색 이렇게 진단비가 들어져 있으시고, 또 수술비 특약으로 아까 전문가님이 얘기하셨던 1종에서부터 5종까지 수술비 특약이 들어져 있어요. 요즘에 홈쇼핑이나 방송에서 많이 보면 수술비가 뭐 만여 가지 이상 수술비 혜택을 전해드립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방송 많이 보셨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수술 특약은 잘 가입이 되어 계시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그 밑에 아까 하나손해보험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는데, 네. 자동차 보험이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고, 보험 말고 이런 거는 따로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 자동차 보험에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을 때, 혹시 자녀분이 사고가 났을 때, 큰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나거나, 그렇게 되면 구속이 될 수도 있고, 벌금을 낼 수도 있고 하는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 그러겠죠? 네네.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서 그 비용이 들어가는 형사합의 지원금이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도 가입을 하신 거고요. 지금 네, 맞아요. 네, 우체국에 하나로 OK 보험에는 실손 의료비하고 그리고 진단비하고 그리고 수술 특약이 들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네, 금액은 49,000원인데 비해 진단비와 의료비 그리고 수술비가 들어져 있어서 보장은 좀 잘 들어있는 편이세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고객님이 지금 전해드리신 이 증권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보험을 들 때는 적은 보험료로 보장을 큰 거를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보장 많이 받는 게 좋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정해져 있어서 제한이 들어가는 그런 보험은 사실 자녀분에게는 맞지 않는 보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객님이 전해드린 걸로 보장을 요거 지금 어떻게 컨설팅을 해드릴까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아까 교부 CI 보험은 CI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정리를 하시고요. 우체국 보험의 실비랑 특약이 들어있는 부분은 괜찮은 보험이기 때문에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럼 CI 보험이 뭐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CI 보험에는 진단비가 일단 중대한 암이어야 하고 중대한이라는 제한적인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해서 저희 손해보험 쪽의 상품에는 사실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사망과 진단비와 그리고 의료비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입원 일당이라든가 그런 생활에서 필요한 보장이 들어 있으시고 그리고 또 남을 위한 배상 책임이 또 들어 있으셔야 해요. 요즘은 배상 책임은 뭔가요? 네? 배상 책임이라는 거요? 배상 책임은 실질적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나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다치게 하면 요즘은 대부분이 소송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런 것 쪽을 배상을 해줄 수 있는 배상 책임이 들어 있어야 되고요. 아, 네네. 네, 그리고 진단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아닌 모든 보장을 해주는 진단비가 들어있어야 되는 각각의 3천만 원씩 암이면 암, 뇌졸중이면 뇌졸중, 심근경색이면 심근경색 이렇게 진단비가 정확히 들어져 있는 게 맞으시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수술 특약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대 수술비라든가 요즘엔 수술비 특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2의 실비라고 할 만큼 수술비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수술비를 같이 넣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배상 책임. 네. 수술비가 좀 적게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아, 수술비가요? 네. 아, 그런데 지금은 반복적으로 지급을 해드리는 보험이기 때문에 고객님에겐 실비와 수술비 같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로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아까 운전자 보험을 이쪽에 손해보험에다가 넣으시면 어쨌든 3만 원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특혜를 같이 가지고 가시고, 요즘엔 모든 보험은 사실 한 증권에 여러 가지 담보가 들어있는 게 고객님들한테는 유리하세요. 되는 거 안 되는 것 각각 따로따로 넣어두다 보면 증권이 여러 개 증권이 되다 보면 자녀분도 헷갈려 하실 수 있고요. 어쨌든 어머님께서 자녀분을 위해 보험을 잘 가입해 놓으신 상품을 끝까지 유지하기를 바라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손해보험 쪽에 진단비와 그 다음에 수술비 특약과 각종 아까 운전자 특약, 그리고 요즘은 살아서 굉장히 아프지도 다치지도 말고 해야 되는데 아프거나 다치거나 하시면 후유장애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런 후유장애 진단비도 넉넉하게 손해보험에 들어있는 상품으로 바꾸신다고 하면 우체국에 하나로 오케이 보험 49,000원은 유지를 하시고요. 아까 교보 CI 보험과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의 우체국 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의 운전자 보험은 정리를 하시면 그게 14만 2천 원 정도로 해서 손해보험 쪽에 풀로 담보가 누수가 없이 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22만 1,490원에서 한 19만 1,000원대로 보험료는 절감이 되시고 고객님에게는 보장이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아, 그럼 보험료는 적게 내고 보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요 제한대로만 하시면 어머님이 네네. 자녀분이 지금은 조금 더 어리시기 때문에 어머님이 준비해 주신 보험으로 유지하시다가 이제 자녀분이 결혼을 하시면 어쨌든 자녀분이 이제 가장이 되고 경제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에는 연금이라든가 종신이라든가 이런 보장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어머님이 또 제안도 해드릴 수 있고 주위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으니 지혜롭게 잘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예, 지금 저희 이소연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래도 이해를 하셨어요? 예, 그냥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아드님에게 보험을 넘겨주기 이전에 리모델링을 요청하신 건 참 잘 하신 일인 것 같고요. 네네. 예, 통합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다. 기존의 보험, 또 물론 보험은 좋지만 내 목적에 맞는 보험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고민 좀 해보시고요. 또 궁금한 네네.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가 더 깊은 상담 도와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와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릴 텐데요. 보험과 연관만 있으면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9402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내용 보겠습니다. 60세 이상 부모님의 실손보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나이 때문인지 보험료가 너무 비싼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어느 정도 나이 이상이면 실손보험이 큰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수연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한 67세까지는 지금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60세 이후에는 아무래도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 없으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주위에 보시면. 그러면 같은 담보라도 할증이 붙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할증이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이제 실손보험이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상승이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60세 이상이시면 한 60대 후반이시라면 실손보험보다는 꼭 필요한 3대 진단금,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이런 진단금 같이 준비하시고요. 진단금이 좀 비쌀 수도 있어요. 연령이 좀 높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김종희
김종혜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술비를 같이 진단금하고 보완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60세 이상은 집에서도 넘어지셔도 뼈가 부러지시더라고요. 부러져도 잘 낫지도 않는. 네, 맞습니다. 그럼 부러지시면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100% 이제 수술을 하시는데요. 골절 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뼈에 금만 가더라도 이제 진단금이 나오고 또 수술비도 마찬가지로 회당으로 이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3대 진단금, 수술비, 골절 진단금. 또 이거에 따른 또 상해 같은 경우는 다치면 휴장해가 남는 경우도 있어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넘어지셨는데 고관절이 이제 그 뼈에 무너지셔가지고 대형 수술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꼭 담보를 좀 준비하셔서 다가올 위험에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하나 또 보겠습니다. 1733님께서 주셨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읽어볼게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나서 차량이 전손됐습니다. 산지 얼마 안 된 외제차라 좀 속상한데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소연 전문가님. 정말 많이 안타깝고 속상하셨겠습니다. 네. 외제차를 그렇게 하셔서. 근데 모든 보험을 가입하셨기 때문에 다행이시고요. 일단 자동차 보험에 자차 특약을 가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차 특약을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상품, 모든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어떤 기계를 구입을 하시면 그 사고 시점 전까지 감가상각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님께서 구입하신 차량도 그 새 차라고 하시더라도 그 사고 난 시점까지 감가상각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가입한 금액대로 전액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너무 걱정 마시고요.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심이 되네요. 저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29살짜리 남자아이 보험을 하나 가입했는데요. 예, 아드님이세요? 네. 네. 갱신담보가 많아서 그대로 갱신이 되면 보험료 인상이 많아서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해지를 하고 다시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네. 예, 지금 저희 제작진에게 보내주신 보험을 좀 봤는데요. 보험은 한 건이 있으시네요. 아드님 앞으로. 네. 예, 2011년에 가입하신 삼성생명의 유니버셜 종신보험 이거 맞으세요? 네. 예, 납입 기간은 20년으로 설정을 하셨고, 뭐, 특약이 3년 갱신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네. 아드님 보험, 부족한 보장은 없는 건지 좀 봐드릴 거고요. 안수연 전문가 연결해드릴 텐데,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29된 아들 보험 문의를 하셨는데요. 3년 갱신형 보험이라서 보험료가 많이 오를까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유지를 하면 좋을지 아니면 다른 방도가 있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수연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참 잘 주셨네요. 네. 29세 그 자녀분 같으면 지금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한참 하실 나이인데 이 나이 때는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까 고민하느라 사실 보험이나 이런 쪽으로는 거의 준비를 못 하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께서 특히 어머니께서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게 많이 보탬이 될 건데요. 지금 자녀분이 갖고 계신 보험은 삼성 유니버셜 종신보험입니다. 주계약 3천이라서 이제 가장 최소화로 준비를 하셨는데요. 암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런 진단금이 다 3년 갱신으로 되어 있어요. 자녀분이 지금 아직 30도 안 됐는데 100세 만기를 생각하시면 거의 한 60년, 70년을 계속 3년마다 이제 오른 보험료를 맞이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이거를 만약 좋게 바꿔주시면 주위에 보시면은 그 부모님이 하는 거에 따라서 자녀분이 인생에 있어서 큰 발판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거는 고민을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갱신 담보만
없애버리시고 그나마 좋은 실손보험은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있으시고요. 만약 암이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런 진단금이 다 갱신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요것만 없애시고 요거를 비갱신으로 좀 추가로 준비하시면 좋은 방법이 있고요. 네. 나머지는 어차피 새로 준비하셔야 되는데 뭐 갱신이든 뭐 비갱신이든 아예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시다 하면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으로 하시면 뭐 진단금이나 수술비, 뭐 배상 책임 이런 거 골고루 준비하실 수 있고요. 다행히 그 자녀분 나이가 아직 30살 미만이시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이 단독으로 준비가 가능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만약 매년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오를 거잖아요. 이런 거를 단독으로 준비하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자녀분이 뭐 별로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통합보험으로 준비하시면 또 골고루 준비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독립됐을 나이에 조금씩 이제 자녀분이 준비하시면 지금 상황에서는 부모님도 좀 약간 편안하시고 네. 자녀분도 왜냐하면 지금부터 너무 과한 보험료를 준비하신다면 나중에 자녀분께서 이거를 유지하실 때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를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예, 저희 오늘 아드님 보험 문의 도와드렸는데요. 나중에 추후에 또 시청자님이나 남편분 보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저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1238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2년 전에 보험에 가입할 때 위장 치료 기록이 있어서 2년 부담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암 초기 진단을 확정받았는데요.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소연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그래도 천만다행히 암에는 면책기간이 90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청자님께서는 이 면책기간이 부보장 기간 내에 부보장 기간 지나고 나서도 면책기간 90일이 있지 않나 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위로 치료를 받으신 지 2년이 지나셨고 보험 가입도 2년이 지나셨고 보장기간도 2년이 지나셨기 때문에 부보장 지난 이후에 지금 암진단비 받으시는 데 문제가 없으십니다. 네, 걱정 마시고요. 일단은 치료를 잘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번에 문자 또 봐드릴게요. 3409님께서 주셨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요. 강의에 나온 수술비 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수연 전문가님. 네, 정답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네. 당뇨 같은 경우는 진단비가 따로 없고요. 또 합병증이 제일 무섭잖아요. 당뇨를 앓게 되면 이제 눈이나 아니면 신장, 약을 오래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신장이 많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제일 신체 중에 제일 먼 발 쪽에서 이제 상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고혈압이나 고지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요. 혈관 질환 쪽에서 제일 무섭고요. 또 사망의 원인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 그 당뇨도 많이 이제 해당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술비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눈 같은 경우는 백내장이나 녹내장에 관련된 수술비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신장 같은 경우는 약을 오래 드신 분은 이제 나중에는 말기 신부전증으로 인해서 이제 진단금이나 수술비도 준비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네. 발다리나 이렇게 그러니까 다리나 발 이쪽 같은 경우는 21대 수술비라고 해서 매번 이제 보장이 가능한데 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뇌혈관, 심혈관 관련돼서는 손해보험소나 아니면 생명보험사 두 군데 양쪽 다 준비를 하신다면 보장의 크기에 더 크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참여도가 높아서 문자 하나만 더 봐드리도록 할게요. 9093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보시죠.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65세 남성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지금은 치료가 끝나셨는지는 모르겠고요. 진단비와 입원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번 사고가 좀 크게 나니까 걱정이 되셨던 것 같은데요. 이소연 전문가님.
네. 네. 한번 큰 입원을 하시거나 수술을 하시고 나면 이 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5세에 택시 운전을 하시는 고객님이시고 상해로 입원을 하셨다고 하시면 지금은 보험사마다 상해 플랜이라든가 유병자 플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객님께서 입원하셨던 경력이 있으셔도 의료 진단비와 입원비는 가입을 가능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보험 플랜 119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방송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예, 오늘 방송 중에도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셨는데 방송 중에 못 풀어드린 내용은 방송 끝난 이후로 여기 계신 전문가와 1대1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주말 내내 연락하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